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x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보게 될 거고, 이때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 우리는 이거를 증가함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가 상태라는 말이 있는데, 증가 상태는 어떤 거냐면 h가 양수값이라고 했을 때 f의 x-h, f의 x, f의 x 플러스 h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지면은 증가 상태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조금 작은 거, 조금 큰 거, x를 그렇게 선택했을 때 함수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우리는 증가 상태라고 합니다. 알겠죠? 증가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증가 함수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증가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 이걸 보고 우리는 증가 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증가 상태는 어느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증가하고 있나 없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는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증가 안 하죠. 그죠? 여기서는 증가를 하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 전체적으로 증가함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안 맞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살짝 왼쪽, 살짝 오른쪽 이렇게 비교해보면 여기서는 약간이라도 증가하는 느낌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도 우리는 증가 상태인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증가 함수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니네가 공부하고 있는 이 가함수는 이런 식으로 쭉 옆으로 이어지는 이런 함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니네는 애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증가함수와 상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가함수는 증가 상태가 잘 모여있으면 증가함수다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이렇게 함수값의 크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도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의 모양을 관찰하는데 이제는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관찰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 fx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는 여기 이런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선에 대해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접선을 쭉 그어놓고 나서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성질이 좀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점과 이 점이 꽤나 중요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x값이랑 여기에 있는 x값을 기준으로 구별을 해보면 여기는 증가하고 있고 여기는 감소를 하고 있고 여기는 증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증가하는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함수값의 크기 비교를 이용해서 함수값이 점점 커지면 얘는 증가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는 함수값이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라면 얘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는데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2차 함수 이런 게 있을 때 이 함수를 우리가 미분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이거 상황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미분을 했어요. 2x-4입니다. 나는 이제 이거를 도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 미분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2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빨리 들어 좀 많이 작고 여기는 점점 커지고 있구나. 그러다가 0이 되고 조금 양수값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를 마이너스 1, 0, 1, 2, 3, 4, 5 정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대입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에요. x가 0이면은 마이너스 4, x가 1이면은 마이너스 2, x가 2면은 0, x가 3이면 2, 4면 4, 5면 6 이 패턴이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린 거는 y' 에 관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y' 2x-4라는 식이고 y 값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y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건 원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원래 함수를 예측해 보려고 하는데 이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죠. 더 세울까? 이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다 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여기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여기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2고 그 다음에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4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6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 느낌이 우리는 미분을 한 도함수의 그래프에서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프의 모양을 추측한 거지 위치를 추측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미분을 해서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이야기했다면 이제 우리는 모양을 알겠으니까 위치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위치는 함수값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해 보이는 점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여기가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거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 상태에서는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게 된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해서 이런 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우리는 이거를 꼭지점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x가 2일 때 y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거고, x가 1일 때 x가 0일 때 y 값은 1, y 절편이 여기 있다 라는 거라서 이런 형태, 이런 모양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까지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가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쭉 나열을 했을 때 이 그래프는 증가를 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적당히 조합해서 그래프를 추측하고 그 추측되어 있는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다가 옮긴다 까지가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증가 감소, 그리고 극대 극소,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다음 함수 그래프 그리기, 이게 전부 다 그냥 같은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그냥 정보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좋으니까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보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니까 여기까지. 자, 우리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했어요. 왜 인수분해를 하냐면 도함수의 그래프는 y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분되어 있는 이 값 자체, 이게 y 값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인지 음인지가 우리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할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음이면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할 건데, 도함수의 그래프에서는 x축 위쪽이 y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x축 위쪽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지점이고 x축 아래쪽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x축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x축이 있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림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인데 y 프라임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쪽은 y 프라임이 0보다 큰 지점이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x축 위쪽을 y가 0보다 큰 부분, x축 아래쪽을 y가 0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괜찮습니까? 여기에서는 위쪽이 y 프라임이 양수, 아래쪽은 y 프라임이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이 y 프라임이 양수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위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y 프라임이 0보다 작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서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기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들기는 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겁니다. 그죠? 양수인데 줄어드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보실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데 점점 줄어드는 거지. 이런 느낌입니다. 뭐 5, 4, 3 이렇게. 괜찮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5, 4, 3 이런 느낌이라면 5, 4, 3 이런 느낌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다가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 Y'이 0인 지점이고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거의 0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쪽 부분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다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이 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Y'이 0보다 작은 거죠.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1, 2, 3, 4 커지는 거죠. 이런 느낌. 그래서 이 그래프를 예측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그림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서 이 각도로 올라왔다면 여기에서는 내려갈 때 이렇게 될 겁니다. 점점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점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다항함수는. 다항함수는 우리가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며.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요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모양을 우리가 요 각도로 그리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걸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을 예측했다면 이 예측되어 있는 그림을 좌표 평면에다 옮길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5. 그 다음 x가 0일 때 3, x가 1일 때 1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모양을 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둥근 스타일로 모양이 잡힐 거고 x가 1일 때도 이렇게 둥글게 스타일이 잡힐 거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위치까지 적당히 잡아주면은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점을 보고 우리는 극대라고 부르고 여기를 극소라고 부를 겁니다. 극대와 극소를 우리는 극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극대와 극소는 중요하니까 따로 배우는 겁니다. 자, 극대는 뭐냐면 뜻이 주변에서 제일 큰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을 경우에 어느 한 점을 잡고 주변을 만들어요. 주변에서 제일 큰 게 이거냐? 아니죠. 여기죠. 여기. 그래서 그럼 이쪽으로 점을 옮기고 여기서 공간을 만들어서 주변에서 얘가 제일 크냐? 라고 물어보면 또 아니죠. 여기. 괜찮습니까? 이 행동을 내가 계속 반복을 한다면 얘는 계속 위로 올라가겠지. 맞아? 주변에서 제일 큰 값을 찾기 위해서 점의 위치를 계속 옮겨가면서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끝없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얘는 극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기면 극대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공간을 잡았을 때 여기가 제일 크고 여기에서 공간을 잡았을 때 여기가 제일 크고 여기에서 공간을 잡았을 때 여기가 제일 크고 이걸 쭉 반복하다가 이쯤 오고 나면 여기가 제일 크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공간을 아무리 잡아도 여기가 제일 크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난 여기를 극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네요 라는 거죠. 근데 여기 극대의 정의를 보면 주변에서 제일 큰 값을 이야기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극대와 극소는 미분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뾰족해도 여기를 극대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이 아니어도 여기를 극대라고 할 겁니다. 극대. 알겠습니까? 극대는 미분이랑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위를 극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건 애초에 타항함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그래서 애초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타항함수도 아니어서 우리는 여기 뭐 x값을 a라고 했을 때 a에서 연속도 아니고 미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극대값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마찬가지 극소도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생긴 것도 극소.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돼도 여기가 극소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극소는 미분이랑 전혀 상관없다. 연속이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주변에서 제일 작으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있고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x가 3일 때고 여기가 x가 0일 때다. 여기만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알겠죠? 여기만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여기는 x값을 2라고 할게요. 자, 극소는 x가 얼마일 때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x가 2일 때 극소값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극대값은 어디에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극대값은 0에서 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이 주변에서도 3에서 제일 크잖아요. 그죠? 노란색만 보면 3이 제일 크지? 이 주변에서 3에서도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주변에서 제일 크면 그냥 다 극대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집에서는 이런 양 끝점은 극대값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문제를 잘 안 줘요.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잘 안 내. 알겠지?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잘 안 내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나왔다면 이런 점을 극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니네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4x 6x 12x로 할까? 12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좀 식이 쉬워지겠죠. 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미분을 해서 도함수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서 증가하는지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일단 도함수 그래프만이라도 좀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약분 같은 거 안 됩니다.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도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놓고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음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1, 2, 3, 2, 1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1, 2, 3, 2, 1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느낌을 좀 살려주시고 그 다음 다시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느낌. 접선의 기울기를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예측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뭐 동그라미 치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뭐 더 자세하게 하고 싶으면 니네가 x값을 촘촘하게 선택해가지고 좀 골라주면 되잖아, 그지? 그럼 훨씬 더 이쁘게, 훨씬 더 좀 정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정도만 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아니니까 우리가 컴퓨터처럼 그래프를 이쁘게 정확하게 그리려고 이걸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알겠죠? 우리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 어떤 느낌으로 이걸 그려야 되는지만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2가 있을 때 이제 이 그림을 좌표 평면에다 한번 옮겨보자 이거죠. x가 마이너스 2면 얼마야?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5? 이런 느낌이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x가 0이면 1. 그 다음에 x가 2면 얼마야? 25, 17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면 된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여기 극소값 마이너스 15 극대값 17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감소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Y절편이 겁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Y절편에 따라서 지나가는 사분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y절편이 음수였다면 음수를 지나가기 때문에 2, 4분면을 안 지나가요. 그죠? y절편이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돼서 4, 4분면을 여기서 안 지나가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2, 4분면을 지나가느냐 4, 4분면을 지나가느냐는 그림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y절편을 꼭 챙겨줘야 된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요거 원래 그림을 그려놓고 시각적으로 얘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감소, 얘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증가, 얘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감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요것만 봐도 증가 감소 이야기할 만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증가와 감소는 도함수를 가지고 공부하는 문제구나 라는 거죠. 원래 함수까지 우리가 그려야지만 증가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도함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을 배울 때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3차 방정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100% 인수분해 될 거야 라고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해서 1차와 2차로 모양을 잡아서 해를 구했단 말이죠. 괜찮습니까?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수분해 하라고 상관 방정식이라거나 아니면 보기차식 인수분해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을 강제로 인수분해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게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미분을 배웠으니까 3차가 미분이 되면서 2차가 되고 4차가 미분이 되면서 3차가 됩니다. 2차는 우리가 2차 함수를 미치듯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괜찮죠? 그냥 3차 함수에 대한 이 미분되어 있는 두 함수를 공부하는 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공부하고 있는 그 미분 문제의 한 60-70%가 3차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4차 방정식, 4차 함수는 미분을 하면 3차가 될 거고 이 3차식은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서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x절편을 쉽게 구해서 두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거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문제가 뭐 한 30-40%가 될 텐데 괜찮죠? 걔는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하면 미친듯이 어려워지고 여기를 조금 쉽게 낸다고 마음 먹으면 문제는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 풀면 쉬워지는 겁니다. 알겠죠? 생긴 것 때문에 쫄리게 만드는 문제가 많은 거지 실제로 풀어보면 할만한데 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먼저 3차 함수 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A가 0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는 외워야 될 게 좀 있는 거예요. 자 1차 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를 하고 2차 함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1차 함수는 변화가 한 번 일어나는 거고 2차 함수는 변화가 두 번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3차 함수는 변화가 세 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런 그림이거나 요런 그림일 때가 그냥 무난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3차 함수 그림을 떠올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3차 함수 그림을 떠올릴 때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미분했어요.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3A인데 당연히 양수겠죠. A가 양수라서. 그래서 얘는 아래로 굴러긴 그래프일 겁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굴러간 그래프가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셋 중에 하나로 분명히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 아래로 굴러긴 그래프는 이 세 가지 그림 이외에는 없다. 좌표 평면에서. 괜찮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를 그린 거니까 y' 항상 양수라는 겁니다. x축 위에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예측을 해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컸는데 점점 줄어들지만 다시 커지죠.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거는 3차 함수 예측을 한 거죠. 이쁘지 않습니다.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따로 낼 겁니다. 됐죠? 자,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거지. 얘는 증가함수다. 증가함수는 역함수를 가진다. 역함수를 가지려면은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런 그림을 상상하라는 뜻이에요. 다음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고 싶다. 이런 그림을 상상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접하는 경우 얘도 여기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좀 컸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컸는데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예측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괜찮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있는데 여기 증가하고 여기도 증가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지점 X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지점에서는 증가 상태인가?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서 증가 상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증가 상태는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봤을 때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크면 증가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아요? 증가 상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F에 A가 있고 F에 A 마이너스 H가 있고 F에 A 플러스 H가 있을 때 괜찮습니까? H가 양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H라고 하면 아주 작은 양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이런 느낌이 되면 우리는 증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하지만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비교해보면 증가 상태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증가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얘도 증가 상태이기 때문에 증가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증가 함수. 그럼 이거 그대로 다 만족하는 거예요. 같은 말. 그죠? 얘도 증가 함수. 같은 말. 그러니까 얘의 성질과 얘의 성질은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하나 있고 얘는 없고 이 차이가 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축이랑 두 번 만났어요. 두 번 만났기 때문에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었고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이었고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증가, 감소, 증가. 우리가 생각하는 3차 함수는 대략 이런 느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머릿속으로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알겠습니까? 니네가 2차 함수에서 x제곱의 개수가 양수면 이걸 떠올리는 것처럼. 알겠죠? 1차 함수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이걸 떠올리는 것처럼 3차 함수도 이게 떠올라야 합니다. 알겠죠? 이게 떠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얘는 극대 하나, 극소 하나. 괜찮나요? 극대 하나, 극소 하나. 얘는 극대와 극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3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고 싶다. 그 문제에서는 극대값을 가지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머릿속으로는 극대값을 가질 거면 극소값도 같이 가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다음 3차 함수가 극소값을 가지고 싶다. 극대값도 같이 가지겠구나. 이걸 떠올라야 돼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극대값을 가지는 상황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극대를 가지고 음에서 극과 양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극소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말이 가능한데 이거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항 함수에서는 극대값을 가지면 f'x가 0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걸 금방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점의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극대값을 가지는 그 위치는 주변에서 제일 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극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극대값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h가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f의 a 플러스 h와 f의 a를 비교하면 얘가 무조건 클 거예요. 왜냐면 얘가 제일 크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주변에서. 괜찮죠? 그러면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괜찮습니까? 응? 0보다 작겠죠. 얘가 일로 넘어갔으니까. 괜찮죠? 양변에 h로 나눠도 0보다 작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때 리미트 h를 0으로 보낸다. 괜찮습니까? 얘도 0인데 0을 리미트 h를 0으로 보낸다. 극한을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얘는 뭘 계산하는 식입니까? f 프라임 a를 계산하는 식이 되죠. 괜찮습니까? 얘가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음 이번에는 h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f의 a 플러스 h와 f의 a를 비교해보면 또 이쪽이 클 겁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fa가 제일 크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h는 음수예요. 얘를 넣어보면은 이게 0보다 작을 겁니다. 괜찮죠? 양변을 h로 나눠 음수로 나눴죠?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자. 그럼 얘도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자. 그러면 얘 f 프라임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f 프라임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 f 프라임 a가 0보다 크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형아 이게 뭐야? 어디서 배웠지 이거? 어디서 배웠지? 샌드위치 정리잖아요. 그죠?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가운데 거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함수는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야. 극대값이 있다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0일 수밖에 없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에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만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함수에서는 극대값을 가지거나 극소값을 가져도 f'x가 0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극대와 극소에서는 f'x가 0이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최고차 항의 계수가 양수일 때 여러가지 패턴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게 뭐야 이거? 올록볼록한 요런 느낌이 우리가 생각하는 3차 함수의 그림이고 요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요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근데 얘네들은 이제 증가만 하는 증가 함수다. 얘네들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거고 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 이런 것들도 따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좀 이따가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x가 뭐 ax의 세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f'x를 계산해보니까 3ax의 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로 볼록한 이런 세 가지의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패턴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진 않고 또다시 감소하는 폭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예측해보면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에서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이런 형태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0, 양, 0, 다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를 예측해보면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때 3차 함수에 대충 만족하는 그림이고 얘 같은 경우에 둘 다 감소함수다. 감소함수 또한 1대1 함수에다가 1대1 대응에다가 역함수를 가질 거다. 됐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차 함수예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입니다. 증가하는 구간이 있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너 이 그림 상상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알겠죠?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입니다. 나는 감소함수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감소함수다라는 거를 이 그림을 그려서 판단할 게 아니라 도함수의 그래프로 판단을 할 건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X축에 닿지를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f'x가 0이 되고 싶다 라고. f'x가 0이 된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니까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랑 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안 닿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없는 거죠. 만족하는 해가 없다라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의 해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접하는 거죠? X축이랑 닿았으니까 판별식이 0인 거. 그래서 요거
이 그래프를 물어본다? 요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4참수 그래프가 같이 있나? 4참수 그래프가 같이 있으면은 아직까지 괜찮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풀고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필수 예제 11번.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기 위해서 미분을 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인수분해도 했다. 요렇게. 두 함수의 그래프도 그렸다. 요렇게. 그래서 세로로 선을 그어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어서 증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이어서 감소,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어서 증가까지도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바탕으로 그림을 이렇게 예측을 했다. 괜찮습니까? 이게 흐름인데 문제에서는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증가, 여기 증가, 여기 감소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증가 상태냐라고 물어보거나 감소 상태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증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감소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끊어보면 여기를 보면 얘네들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위잖아. 맞아요? 그럼 증가 상태인 건 맞죠? 이해됩니까? 여기에서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봤을 때 이 지점을 이야기하면 여기랑 여기랑 두 개를 비교해보면 여기가 더 위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x, y 값이 작아지지? 그럼 감소 상태인 것도 맞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이야기할 때 이 점은 그냥 다 넣어주자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 그냥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에 얘와 얘는 그냥 다 넣어준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증가하는 구간에 안 넣어주거나 감소하는 구간에 안 넣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증가 또는 감소가 아니다.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세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증가하는 구간을 이야기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무한대는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닫힌 구간으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감소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시 증가하는 구간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식으로 증가와 감소를 구별해서 말한다. 됐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은 필수예제 12번. 자, 3차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얘를 미분했습니다.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인데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축이 여기 아래쪽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꼭 얘만 증가함수다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얘도 증가함수였죠. 접해도 증가함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증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겠습니다. 괜찮나요? 이해됐어요? 좋아요. 다음 B에 필수예제 13번 별표 계중요. 필수예제 13번 문제를 약간 어렵게 만들면 힘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닫힌 구간에서 감소하고 싶습니다. 자, 얘를 미분을 했어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입니다.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자, 감소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x축 아래쪽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x축 아래쪽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쪽이에요. 여기 내가 그린 이 그림이 도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y 자체가 원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y 값이 음수가 된다는 것, 여기에서의 y 값이 음수가 된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이 구간에서 감소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야가 아니라 이 감소하는 구간 내에 감소하는 구간 내에 0과 3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0과 3을 이렇게 대충 잡아봐라 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난한 형태.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상만 하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만 푼다. 그래서 0일 때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3일 때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0부터 3까지가 여기 있는데 이 노란색 부분이 x축 아래쪽에 있어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여서 감소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제일 무난한 형태인데 이때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0을 대입했을 때 이게 여기 깔끔하게 닿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0이 이렇게 있으면 어떡할래?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감소하는 거 아니니까 같으면 안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도 감소하는 구간에 넣어준다 했죠? 이해됩니까? 극대, 극소에 있는 그 위치는 감소하는 구간에 그냥 넣어줘도 괜찮은 위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어도 다 감소하는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0이 여기에 있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고, 괜찮습니까? 3이 여기에 있어도 감소하는 구간이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0이랑 같아도 된다까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으시면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냐면 밑에는 뭐 그냥 거의 똑같네. 어려운 문제들이 없으니까 그냥 얘네가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109쪽까지 일단은 예제랑 유제를 확인 체크를 빨리 한번 싹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괜찮으면 뒤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3차 함수 특징. 자, 첫 번째 3차 함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자, 3차 함수가 왜 점대칭 도형이냐면 예를 들어서 최고차항의 예수가 양수인 어떤 3차 함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얘를 미분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최고차항의 예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랬을 때 우리는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림이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그림을 좀 더 위에다 그릴 거 그랬나? 다시 에이씨. 자, 여기 또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예를 들어서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1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접선의 기울기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면 여기서 1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거예요. 좌우대칭이니까 2차함수라서. 그래서 여기서 1만큼 떨어진 x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이 이만큼 이 각도로 떨어졌다면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차 함수의 그림을 일단 예를 들어 그려본다면 여기서 증가, 여기서 감소, 여기서 다시 증가,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말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요 기울기와 같다. 괜찮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점과 이 점이 좌우가 대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여기도 마이너스 1만큼일 겁니다. 요 거리도 뭐 1이라고 가정을 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 가로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와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같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니까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3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접선의 기울기랑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만 된다 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렇게 해서 모양을 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겠는데? 라는 거죠. 괜찮나요? 정확하게 대칭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 라는 겁니다. 문과생은 이걸 잘 안 배우는데 이과생은 중요해서 이걸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곡선의 성질을 변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변곡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면 얘는 위로 볼록,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구별해주는 지점입니다. 괜찮나요? 얘와 얘는 극대와 극소는 증가와 감소를 구별해줬다면 변곡점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구별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제는 변곡점을 중심으로 우리는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이어야 한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y는 3x 플러스 2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게 진짜로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y 프라임 이렇게 되고 그림의 형태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좌표평면 위에다가 그려보면 그리기 전에 변곡점을 먼저 그려봅시다.
자, 변곡점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 점이 변곡점과 관련 있는 지점이잖아요. 이 지점은 도함수에서도 그 값을 가질 때입니다. 그죠?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때예요.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려면 f'x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괜찮습니까? 얘를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한 게 0 될 때예요. 이때 우리는 변곡점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지점을 내가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6x가 될 거고 x가 0인 지점입니다. 여기는 x가 0일 때다라는 거죠. 0. 괜찮습니까? x가 0일 때가 변곡점이고 여길 기준으로 우리는 정대칭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4죠, 4. 여기. 그 다음에 y 절편은 2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대입하면은 0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이야기했죠? 왼쪽으로 1, 위로 2, 오른쪽으로 1, 밑으로 2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이 될 거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곡점을 구할 수 있으면 변곡점을 기준으로 점대칭 도형을 이룬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나가는 점에 대해서 좀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9잖아요. x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9야. 이거 x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9야. 여기에서 야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9가 되는 지점 어디냐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죠. 괜찮습니까? 어디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9냐라고 이야기하면 좌우가 대칭이라는 걸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원점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x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9면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9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대칭이니까. 괜찮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9.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기울기랑 같다라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가 2.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거 점대칭 도형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x가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문제를 풀 때 좀 더 쉽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요것도 있는데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의 관계, 우리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죠. 괜찮습니까? 여기가 2일 때고, x가 0일 때고, 여기가 x가 1일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죠. 이거 그림이 아까 전에 좀 안 이뻐서 그러는데 이렇게 그리면 좀 낫겠지.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정확하게 대칭을 이룬다라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 자, 그러면 어디였지?
여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이거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데? 그림이 이쁘게 그려져야지 있어 보이는데 그림이 안 이쁘네. 자, 이 거리가 똑같이 1대1대1의 길이 비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그래프를 볼 때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가로로 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여기가 극소, 그리고 여기는 교점, 그리고 여기가 극대. 극대와 극소와 교점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그게 항상 2대 1의 길이를 갖더라 라는 거죠. 해보니까 그렇다. 여기 변곡점을 기준으로도 이야기하면 1대1대1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 이해했다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것도 2대1의 길이 비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점대칭도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x값이 2일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높이 있잖아. 여기는 2,4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x에다 2 집어넣으면 2,4가 나와. 그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극대를 가지고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아니면 극소를 가지고 있는 지점으로 우리는 또 다른 교점의 위치를 금방 찾을 수가 있다는 거고, 요거를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 그림이 이쁘게 나왔어요. 합동인 직사각형 4개가 나오더라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응용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5가 있고 여기 3,3 접선의 기울기가 2 이렇게 됐을 때 얘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얘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니네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점대칭도형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2, 아래로 2 했다면 왼쪽으로 2, 위로 2를 해서 마이너스 1,7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다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까지 통용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기울어도 통용이 돼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얘를 이렇게 기울여서 접선의 형태여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얘를 이렇게 잡아주면 2대1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2대1이 된다는 거죠. 접선을 이렇게 만들어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2대1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변곡점이 있으면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1대1대1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접선을 그었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지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점의 좌표도 그냥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극대와 극소를 알면 거리의 비가 2대1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이런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가 0,2고 예를 들면 접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2,-1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x값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에 x값은 이 사이에 x값의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니까 여기도 2, 여기도 이만큼 나는 거죠. 여기 x값은 -4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 b를 그대로 만족할 거라서 이 점의 좌표가 여기가 0,2면 여기가 예를 들어 2,1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접점의 좌표는 -2,5여야 한다 라는 거죠. 얘와 정확하게 점대칭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한 칸당 x가 2씩 차이 나는 거라서 4,뭐라고 이야기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3차 함수는 점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잘 이용하면 좋겠는데 어떤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냐면은 여기 변곡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걸 좀 알고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이쁘게 그림이 그려져요. 자, 그러면은 뒤에 극대 극소는 설명을 했고 4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죠. 4차 함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자, fx가 예를 들어 4차식이다. 미분을 하면 3차식이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제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겠지.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 3차식은 분명히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셋 중에 하나를 만족할 거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얘는 지금 도함수 그래프예요.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예측해 보겠다 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x축이 여기 있든 상관없이 그냥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예측해라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증가하는 각도가 살짝살짝 미묘하게 바뀌는데 이게 살짝살짝 미묘하게 바뀌는 거는 뭐 이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그래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의 개념을 이해하고 싶어서 미분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이 정도 약간 꿀렁거리는 거는 그림을 그릴 때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찬가지 어디에 x축이 있다 하더라도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것 뿐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음에서 꿀렁하긴 하죠. 이렇게 각도가 살짝 바뀌기는 하는데 하지만 감소하는 거는 맞고 여기서 증가하는 거 맞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꿀렁거리는 이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감소하고 있구나. 여기서 증가하고 있구나. 요것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는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x축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양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건데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꿀렁거리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꿀렁거리는 건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여기 있다 라고 한다면 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를 예측하는 건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멈췄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죠. 여기는 좀 중요해요. 접선의 기울기가 잠깐 0이 되긴 하잖아.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꿀렁거리는 걸 살짝 표현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꿀렁거리기는 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니네가 알고 있는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거랑 요거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의 각도는 이런 느낌으로 그리는데 여기의 각도는 이런 느낌으로 정확하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걸 조금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양 해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4차 함수 일반적인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양이 돼서 감소했다가 0 되고 다시 감소했다가 0 되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긴 거 양 그래서 여기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꿀렁거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 중에 이거와 나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얘는 극대를 가지는데 나머지 그래프는 극대를 가지지 않죠. 그리고 극소를 하나만 가집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3차 함수 같은 경우도 극대 하나랑 극소 하나가 한 세트로 딱 나타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극대가 있다라는 건 극소 하나는 원래 존재했던 거고 극대와 극소가 한 쌍이 나타났다가 나타나지 않았다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차 함수에서 극대가 존재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극소는 2개인 거고요. 알겠죠? 극소 하나, 극대 하나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4차 함수에서. 4차 함수에서 극대가 없다라고 하면 극소만 2개 있는 경우도 없다는 겁니다. 극소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는 4차 함수가 극대가 존재하는 상황을 구별할 수 있겠니? 아니면 극소가 하나만 있는 상황을 구별할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나타날 거고 얘네들은 이런 느낌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느낌과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리는 거에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해서 내가 니네 그림 그리라고 프린트 줬죠? 그죠? 그 특강 듣는 학생들은 프린트를 내가 어제 줬지? 그래서 그거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특강 안 듣는 학생들은 내가 오늘 프린트 준 거 꼭 도함수 그래프 그리고 추측하는 그래프 그리고 좌표 평면에다가 정확하게 위치도 좀 잡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문제당 그래프가 3개씩 그냥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꼭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봅시다. 자, 필수예제 14번.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시오. 자, 요렇게 나와 있으면 일단 미분을 하겠죠. 이렇게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x가 3일 때 극소.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니네가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 3차 함수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야. 됐죠? f'x가 0에 대한 x값이 두 개가 존재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극대고 둘 중에 하나는 극소일 거 아니야. 누가 극대냐? 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작은 게 극대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x값 두 개 중에 무조건 작은 게 극대일 수밖에 없어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면. 그림의 모양이 뻔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도 니네가 기억을 해두면 좋죠.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기 때문에 둘 중에 극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번에 큰 쪽이 무조건 극대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중에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인지를. 자,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다. 그래서 극대값 구하세요 하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고 극소값 구하세요 하면 3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두 함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증가표를 좋아해요. 그래서 증가표라는 걸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증가표를 그리는 방법. 자, 기준은 얘네들입니다. x절편. 미분을 했을 때 x절편 마이너스 1과 3이 기준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지점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대입한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같은 걸 대입하면 양, 음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숫자 0 같은 걸 대입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양, 양이 돼서 이 사이는 음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x가 3보다 큰 걸 대입하면 양이 돼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야 이거? 7 이라는 함수값을 가질 거고 x가 3일 때 뭐야 이거? 맞나? 마이너스 2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증가해서 감소로 넘어가는 이 순간 이때가 극대라고 볼 수 있고 감소해서 증가로 넘어가는 이 순간 이때를 극소라고 볼 수 있다.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증가표를 이용해서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이거? 뒤에 거는 이제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 자, 4차 함수. 자, 4차 함수 같은 경우에 1번 봅시다. 자, 미분을 하면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입니다. 4로 묶었을 때 이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마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fx가 x 마이너스 a의 제곱항을 가지면 x가 a에서 x축에 접한다.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fx가 이걸 인수로 가지는 거니까 x-a의 제곱에 gx 이런 느낌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f의 a가 0이니까 a,0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그래프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미분을 해봤어요. f'(x) 미분을 하면은 2의 x-a의 gx 더하기 x-a의 제곱에 g'(x) 이렇게 되는데 f'a가 똑같이 0, 0 돼서 0이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a를 지나가는데 첩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라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a를 지나가는데 첩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내서 이렇게 내려갈 건지 이 두 가지 정도는 구별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먼저 예를 들어 봅시다. 요거 fx가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자, x가 a보다 작은 어떤 값을 대입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x가 a보다 작은 값을 대입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x-a의 제곱은 0보다 작아지고 0보다 크고 괜찮습니까? g의 a라는 게 생길 겁니다. 괜찮습니까? g의 a가 양수라면 여기 위에 있겠죠. 뭐야 이거. gx가 양수라면 a를 기준으로 여기 위에 있겠죠. 괜찮습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x가 a일 때 깔끔하게 0으로 오고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큰 값을 대입하더라도 요거 x-a의 제곱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gx는 0보다 클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g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크다 그랬지. 얘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연속에 의해서 a에서 인수를 D가 또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맞습니까?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존재한다면 연속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가 존재를 해서 a에서 0이 되는 그런 느낌이 존재할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해됩니까? 다시 1차부터 설명할 거예요. 자, 1차부터 다시 예를 들어 이런 3차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고 우리는 x절편으로 1, 2, 3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3차함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는 분명히 이렇게 그림이 생겨야 된다고 그랬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인데 여기를 지나가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괜찮습니까? 양에서 음으로 이게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는 뚫고 지나가는 형태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1보다 작은 걸 대입한다 1보다 큰 걸 대입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은 변하지 않아요. 1과 관련된 건 얘거든. 그죠? 예를 들어 1보다 조금 작은 걸 내가 대입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둘 다 음입니다. 1보다 조금 큰 걸 대입해도 음이에요. 괜찮아요? 얘만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죠. 얘만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은 걸 대입하면 해서 여기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질 거고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걸 대입하면 얘만 양으로 바뀌고 얘는 그대로 있으면서 괜찮습니까? 양, 음이 돼서 양수값이 나올 것이다. 함수값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보다 큰 걸 대입하게 되면 이제는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얘가 기준이 되고 얘네들은 안 바뀝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x가 2보다 좀 작은 걸 대입해도 얘는 양, x가 2보다 좀 큰 걸 대입해도 얘는 양, 안 바뀝니다. 괜찮죠? x가 2보다 큰 걸 대입해도 2보다 작은 걸 대입해도 얘는 안 바뀝니다. 괜찮습니까? 얘만 양수가 됐다가 음수가 됐다 이런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x가 2보다 작을 때는 양, 양이 돼서 양수 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걸 대입하면은 음이 돼서 음수 쪽에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다시 한 번 더. 여기 x가 3보다 크다 그러면 양이 돼서 이쪽에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있는데 그림을 이쪽으로 그리려면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x-2의 세제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x-2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이렇게 그려지는가를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x 절편이 있고 여기가 2예요. 됐죠? 그럼 잘 생각해봅시다. x가 2보다 작은 걸 대입하면 음수의 세제곱이 돼서 음수입니다. x가 2보다 큰 걸 대입하면 양수의 세제곱이어서 양수예요. 그림이 여기에서 1로 넘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보면 3의 x-2의 제곱이 돼서 미분되어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 양에서 양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증가하고 또 증가해버려요. 내려가지 않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홀수차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느낌인데?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홀수차여서 뚫고 지나가는 느낌 아닐까?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x-3의 5제곱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3을 기준으로 x가 3보다 작으면 음수의 5제곱이어서 음수고요. x가 3보다 크면 양수의 5제곱이어서 양수입니다. 여기에서 1로 넘어가는 그래프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면 5의 x-3의 4제곱이고 이걸 그려라 그러면 x가 3일 때는 0인데 x가 3보다 작으면 양수, x가 3보다 커도 양수에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얘는 도함수의 그래프고 도함수의 그래프가 양에서 양으로 간다면 그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홀수차는 어느 x절편을 기준으로 뚫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구나. 괜찮습니까? 다음, 짝수. 짝수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죠. fx는 x-2의 제곱,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를 기준으로 x가 2보다 작은 걸 대입해도 음수의 제곱이니까 양수, x가 2보다 큰 걸 대입하면 양수의 제곱이니까 양수.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그림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가 4제곱이어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4제곱이어도 우리가 x가 2일 때 0이 되는 건 확실하고 x가 2보다 작은 걸 대입하면 음수의 4제곱이라서 양수가 되고 x가 2보다 큰 걸 대입하면 양수의 4제곱이어서 양수가 돼서 그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짝수차는 튕기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한다면 이제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는 짝수차항이고 x가 2일 때는 지수가 홀수차이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의 제곱이라서 양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음수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값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이면 딱 0이 나올 것이고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을 경우 x가 마이너스 1보다 좀 크면 얘는 양수예요. 양수의 제곱도 양수란 말이야.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커도 얘는 음수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음수 쪽에 또 함수값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0이고 x가 2보다 크면 양이 돼서 양수 쪽에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그런 함수를 그리려면 이 그림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거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도함수의 그림. 알겠죠?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양수냐 음수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증가표에서 니네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숫자를 대입해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증가표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f'x, fx 여기서 0 실제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대입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걸 대입해보자 x가 2보다 큰 걸 대입해보자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x, fx 그래서 얘는 감소, 증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증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가표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홀수 차인지 짝수 차인지만 알면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이렇게 세로로 선을 그어서 양이니까 감소했다가 멈추고 다시 감소했다가 멈추고 여기서 증가하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4차 함수를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극소라고 할 거다라는 거죠.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극값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그림 그려봐라. x 마이너스 플러스 3. 자, 이거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이렇게 생긴 애의 그림을 그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뭐 미분을 해서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미분을 하지 않고도 적당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홀수차니까 뚫고 짝수차니까 튕기는 이런 느낌으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죠? 요런 느낌이니까 요 느낌으로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튕기고 뚫고 지나가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fx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플러스 3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3과 2를 기준으로 뚫고 튕기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제곱이면 튕기고 홀수 차면은 뚫고 지나가는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4차함수에서 미분되어 있는 도함수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x 절편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 자 미분을 했습니다. 미분을 하면은 12x의 세제곱 12x의 제곱 24x 12x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12x의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고 x 절편이 마이너스 2, 0,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양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그래프의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느낌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극소 2개, 극대 하나 이런 식으로 극대와 극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극대와 극소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극소라고 이야기하면 작은 느낌이 들고 극대하면 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소 값은 항상 극대 값보다 작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만 그리면 무조건 극대 값이 커 보이죠. 그런데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거 극대지만 이게 극소니까 극소가 더 위에 있잖아.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극소라고 해서 항상 극대보다 작아야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16번 아이씨 어디 꺼내야 되지? 여기까지 딱 쓰면 되겠네. 필수 예제 17번까지만 딱 할게요. 자, 함수 x가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1을 갖는다. 여기 극소값은 y값이기 때문에 2, 마이너스 21이라는 좌표를 알려준 거고 그 값을 가졌기 때문에 f'E가 0이라 해서 두 개를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거는 그냥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x가 1과 3에서 그 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f'1 f'3 이게 0이다 라는 거.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 그랬잖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란 말이야. 극소값은 무조건 어디서 갖습니까? 둘 중에? 무조건 3에서 갖는 거예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건 3, 마이너스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차 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극소. 이해되죠? 극값을 갖는 두 개 중에 큰 숫자가 극소를 가질 것이다 라는 거죠. 괜찮죠? 요 정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 예제 17번. 자,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극대와 극소의 위치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극대와 극소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극대 또는 극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이면 감수하다가 다시 감소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극값이 없어요. 근데 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이 순간, 이때는 증가하기 때문에 극소를 갖는다는 거죠.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는 이쪽에서도 우리는 극값을 구할 수가 없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이 순간, 몸이 이쪽으로 없구나. 이 순간은 이렇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극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극대 하나, 극소 하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지점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 함수의 그래프, 요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과 그냥 똑같기 때문에 따로 더 설명할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거의 다 설명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할 수 있으면 조금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풀어놔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진도 나갈 거니까. 자, 문제 푸세요.